그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아채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던 여주인은 순식간에 문을 닫고 숨어버렸다. 내성적인 그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답변하는 일을 언제나 힘들어했다.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를 지닌 그녀는 40살쯤 된 뚱뚱한 여인이었는데 살찌고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듯 마음씨가 착했다. 또 귀여운 구석도 없지 않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이 흠이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이번에는 그 조합원을 향해 물었다. 바로 이때 문이 활짝 열리며 라주 미힌이 몸을 약간 굽히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키가 컸던 것이다. 여긴 선실 같군. 그는 돌아오면서 소리쳤다. 항상 머리를 부딪힌다니까 이런 것도 방이라고? 그런데 정신이 들었다고? 방금 빠센카한테서 들었어. 그래서 빠센카는 프라스코비아라는 이름의 애칭으로 라스콜리니코프 하숙집 여주인의 이름입니다. 막 정신이 들었어요. 나타샤가 말했다. 지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조합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댁은 누구시죠? 라주미힌이 돌연 젊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브라주미힌이라고 합니다만 사람들은 라주미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브라주미힌이에요. 귀족 출신의 대학생이고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댁은 누구시죠? 저는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일합니다만 상인 셀로바예프 씨의 분부로 이곳에 용모가 있어서 왔는데요. 이 의자에 앉으시죠? 이렇게 말하더니 라주미히는 탁자 맞은편에 있는 다른 의자에 걸터 앉았다. 정신이 들어서 다행이야. 그는 라스콜리노코프를 향해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나흘 동안이나 거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 사실 차 몇 술은 삼켰지만 조시모프를 2번씩이나 데려왔는데 기억이 나니? 조시모프, 너를 자세히 진찰하고는 큰일은 아니라고 하더라. 뇌에 충격을 받았다나 봐. 뭔가 경미한 신경성 발작인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맥주와 고추냉이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더라. 그렇지만 별것 아니니까 금방 낫는다고 했어. 조시모프는 멋진 친구야. 치료 솜씨가 아주 훌륭한데 자 이제 댁을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는 다시 조합원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리 알려주겠는데 로자. 이 사무실에서 벌써 2번씩이나 사람이 다녀갔어. 지난번에는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왔었는데 우리가 설명해 드렸지. 그런데 댁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였죠? 그게 아마 사흘 전이었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알렉세이 세모포비치가 다녀간 건 그 역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당신보다 더 똑똑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분이 저보다 더 견실한 건 사실이에요. 당신도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럼 계속 말씀하시죠.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바후루신 씨, 아마 여러 번 성함을 들으실 줄 압니다만 그러니까 당신 어머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사무실로 당신께 돈을 보내왔습니다. 조합원은 곧 라스콜리노코프에게 말했다. 당신이 의식을 회복하면 당신께 35루블의 돈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쉐보노비치께서는 당신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씨로부터 전과 같은 방식으로 통지를 받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기억합니다. 바흐루신 씨를. 라스콜리노코프는 생각에 잠겨 이렇게 중얼거렸다. 상인 바흐루신을 안다고 하네요.
라주미는 소리쳤다. 누가 이 친구 보고 의식이 없다고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당신도 역시 영리한 사람인 것 같군요. 참 현명한 말은 듣기도 유쾌하네요. 그분 즉 바흐루신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당신 어머님의 부탁을 받고 예전에 당신께 돈을 붙이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셰모노비치께서 저쪽에서 당신께 35루블을 전해달라는 소식과 함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이라는 말이 아주 걸작이군요. 당신 어머님이란 말씀 역시 나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당신 견해로는 이 사람이 정신을 완전히 차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여기 장부에 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휘갈길 수 있겠지요. 장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자, 여기에 장부가 있습니다. 이리로 주세요. 자, 로자, 일어나봐. 내가 부축해 주지. 이 사람에게 라스콜레노코프라고 아무렇게나 써줘. 펜을 들고 말이야. 왜냐면 지금 우리에겐 돈이 꿀보다 더 달거든. 필요 없어. 라스콜레노코프는 펜을 밀쳐내면서 말했다. 필요 없다니 무슨 소리야? 서명을 하지 않을 거야. 제길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필요 없어. 돈이 필요 없다니 이것 봐. 거짓말 마. 내가 다 보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이 녀석이 그냥 또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눈을 뜨고서도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당신은 현명한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조금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의 손을 잡고서 서명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잡으세요.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뭐하러 2번 걸음을 하세요. 댁도 현명한 분이니까. 자, 로자, 손님의 시간을 빼앗지 마. 봐,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그는 정말로 라스콜레노코프의 손을 잡아주려고 했다. 내버려둬. 혼자 할 테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펜을 들어 장부에 서명했다. 송금 전달자는 돈을 내어주고 나갔다. 만세! 그러면 이봐. 뭐 좀 먹어야지. 그래. 라스콜레노코프는 대답했다. 집에 수프가 있나? 어제 만든 수프가 있어요. 여태 그곳에 있던 나스타시아가 대답했다. 감자에 쌀을 넣은 수프? 감자에 쌀을 넣은 수프요. 네, 그럴 줄 알았지. 수프를 가져오고 또 차도 좀 갖다 줘. 가져올게요. 라스콜레노코프는 크게 놀란 마음에 또 쓸데없는 막연한 공포를 느끼며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입을 다물고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건 정말... 라스콜레노코프는 크게 놀란 마음에 또 쓸데없는... 잠시 후에 나스타시아는 수프를 가지고 돌아왔고 이제 곧 차도 가져오겠다고 알렸다. 수프에는 2개의 숟가락, 2개의 접시와 소금단지, 후춧가루, 쇠고기를 위한 겨자 따위의 양념과 식기 일체가 딸려 들어왔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식탁을 받아본 지도 무척 오랜만이었다. 냅킨도 깨끗했다. 나스타시아, 프라스코비아 파블로브나가 맥주 2병만 서비스해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둘이 같이 마시자고. 정말 수완도 좋으셔. 나스타시아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그의 심부름을 하러 밖으로 나갔다. 라스콜레노코프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사태를 주시했다. 그동안 라주미히는 긴 의자에 누운 그의 옆으로 옮겨 앉아 그가 혼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곰처럼 둔한 모습으로 그의 머리를 왼손으로 받쳐들고 되지 않도록 몇 번씩이나 수프를 입김으로 후후 풀어가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입에 떠 넣어 주었다. 수프는 따끈할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라스콜레노코프는 기갈이 난 듯한
모금, 난 듯 한 모금, 그리고 두 모금, 세 모금을 넘겼다. 그러나 라주미히는 몇 번 숟가락으로 먹이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이 이상은 조시모프와 상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스타시아가 맥주 2병을 가지고 들어왔다. 차를 마실 거야? 어서 차를 갖다 줘. 나스타시아, 차는 의사 허락 없이도 마실 수 있으니까. 자, 맥주로구나. 그는 다시 자기 의자로 옮겨 앉아 수프와 쇠고기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더니 사흘 동안 음식 구경을 못한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어대길 시작했다. 나는 말이야, 로자, 이 집에서 매일 이런 식탁을 받고 있어. 그는 쇠고기를 잔뜩 씹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건 전부 빠센카, 이 집 아주머니가 신경을 써준 덕분이야. 온 정성을 다해 내게 경의를 표하고 있거든. 물론 나는 부탁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사양도 하지 않고 있어. 자, 나스타시아가 차를 가져왔건 정말 재빠른 아가씨야. 나스젠까. 맥주 어때? 나스젠까는 나타시아의 애칭입니다. 장난꾸러기나 드시죠? 차는 좋지요. 따라 마셔. 잠깐 내가 따라주지. 탁자 앞에 앉아. 그는 차주전자를 들고 나스타시아에게 차를 한 잔 따라준 다음 또 다른 한 잔을 따르더니 먹던 음식을 버려두고 다시 긴 의자로 옮겨 앉았다. 아까처럼 그는 왼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받치고 그를 약간 일으켜서는 숟가락으로 차를 떠서 다시 입김을 불어대는 과정에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길이 있기라도 한 듯이 또다시 몹시 공을 들여 차를 후후 불어가면서 그에게 떠먹이기 시작했다. 라스콜레노코프는 남의 도움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앉아 손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찻잔이나 숟가락을 쥘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걸을 수도 있을 만큼의 힘이 생겼음을 느꼈지만 잠자코 있었다. 알 수 없는 어떤 야수와도 같은 교활한 본능으로 그는 어느 시기까지는 자기 힘을 숨기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용까지도 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끝까지 들어보고 모조리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문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혐오감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그는 차를 10술 정도 받아 먹고는 머리를 갑자기 내저으며 변덕스럽게 숟가락을 밀쳐내고 다시 베개 위로 쓰러졌다. 지금 그의 머리맡에는 진짜 털베개, 푹신하고 깨끗한 커버가 씌워진 털베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것 역시 알아채고 기억해 두었다. 빠센카가 오늘은 우리에게 딸기잼을 보내주면 좋겠는데 뭐 마실 거라도 만들어주게 말이야. 라주미는 자기 자리에 앉아 다시 수프와 맥주를 먹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아주머니가 어디서 당신에게 딸기잼을 얻어다 주겠어요? 나스타시아는 5손가락을 펴서 그의 찻잔 받침을 놓고는 설탕을 입에 물고 차로 녹여 마셔가며 물었다. 이 친구야, 딸기는 상점에서 사오면 되는 거야. 알겠어? 로자, 네가 자고 있는 동안 사실 엄청난 일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 사기꾼처럼 아파트 주소도 말해주지 않고 나가버리고 나니까 화가 버럭 치밀잖아. 그래서 너를 찾아내서 혼내주기로 작정을 했지. 그래서 바로 그날로 일에 착수했어. 나는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묻고 또 물었어. 이 아파트 주소를 잊어버렸거든. 아니지. 아예 몰랐으니까 이 주소를 기억하고 있을 수조차 없었지. 다만 5모퉁이 옆이 하를라모프의 집이라는 것만 기억나더라. 그래서 그 하를라모프의 집을 찾고 또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부후의 집인 거야. 가끔 발음이 헛갈릴 수 있으니까 화가 나잖아. 그래도 또 찾아다녔어. 결국 그 다음날 시민주소 안내소로 가봤지. 그랬더니 상상할 수 있겠어? 단 2분 만에 네 주소를 찾아주는 거야.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따뿐인가? 그런데 내가 보니까 꼬벨리프라는 장군은 끝내 찾아내지를 못하더군. 사실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 그런데 나는 이곳에 오자마자 너에 대한 이야기를 모조리 알게 되었어. 모조리 말이야. 난 이제 다 알고 있어. 나스타시아가 증인이야. 니꼬짐 포미치와도 나는 아는 사이가 되었고, 그 사람이 내게 일리아 빼트로비치라는 사람도 소개시켜 주었어. 그리고 경비원과 이곳 경찰의 사무관인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예비치 자묘토프, 그리고 바센카와도 알게 되었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정말 영광이야. 나스타시아도 알고 있지만 주인은 아주머니한테는 잔뜩 사탕 발림을 해 놓았잖아. 나스타시아는 능글맞게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댁의 차에도 설탕을 쳐드릴 걸 그랬군요. 나스타시아 니키포로브나. 허튼 수장 말아요. 나스타시아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브나이지 니키포로브나가 아니에요. 그녀가 문득 웃음을 멈추고 덧붙였다. 알아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고 나는 처음부터 이 지역의 편견을 단번에 없애보려고 사방으로 전파를 보내려 했는데 빠센카에게는 당하고 말았어. 이봐, 나는 정말 그 여자가 그렇게 매력적인 줄은 미처 몰랐어. 응? 어떻게 생각해? 라스콜리노코프는 말없이 자신의 불안한 시선을 그에게서 한순간도 떼지 않고 집요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지나칠 정도로 괜찮지? 라주미는 그의 침묵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그런 무언의 대답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계속해서 말했다. 아주 훌륭해. 모든 점에서 말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스타시아는 다시 소리쳤다. 이 대화는 아마도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주는 모양이었다. 진짜 추악한 일이야. 이봐, 너는 처음부터 일을 잘못 처리했던 거야. 그 여자를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였어. 그 여자는 정말 전혀 예기치 못할 성격의 소유자이거든. 자,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다만 몇 가지만 지적하지. 너는 어떻게 하다가 그 여자가 네게 식사도 주지 않도록 만든 거냐? 그리고 또 그 차용증서는 차용증서에 설명을 하다니 미친 거 아니냐? 또 딸인 나탈리아 예고로브나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그 혼담도 말이야. 나는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고 또 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에 빠졌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안해. 그런데 또 바보 같은 소리지만 어떻게 생각해? 프라스코비아 파블로브나는 첫인상에서 느껴지듯이 그렇게 아주 바보는 아니야. 그렇지? 그래. 라스콜리노코프는 딴청을 부리면서 말했지만 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는데 계속해서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라스콜리노코프의 이런 심경의 변화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상 안에서 자기가 살인하게 된 모습을 들키지는 않을까.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화로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서도 생활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좀 사실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정도로 마치고 대림시기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그 위에서 고해성사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의식과 죄의 이러한 그 측면들을 고해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